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가 있어야 그 안에 회로도를 그리시기도 하고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프로젝트에 가주시면 되겠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프로젝트의 새 파일. 자, 교재 보시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어이구, 교재도 안 꺼내놨네나.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 교재 8페이지 보시면은, 베이직 트레이닝 성함 써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트레이닝 하고, 각 성함, 본인 성함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제 이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써주시고 저도 교재를 꺼내야지. 자, 프로젝트 이름 베이직 트레이닝 성함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저장 위치에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게 쓰여져 있어요. 뭐 MD 프로젝트 뭐 이상한 기호도 쓰여져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형식은 기본 디렉토리에 프로젝트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디렉토리는 처음 프로그램 설치할 때 어디로 기본 디렉토리를 할 건지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넥스트를 누르실 거예요. 그때 지정되는 기본 디렉토리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MD 프로젝트 뭐 이런 기호가 있고 뭐 이렇다 하면은 기본 디렉토리 경로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고 기본 디렉토리 경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기본교육 교육생 압축 파일 해제했던 그곳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저장을 하시려면 옆에 점점점 확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경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로 저장 위치 잡아주셨으면은 템플릿 선택을 할게요. 프로젝트의 템플릿은 프로젝트의 큰 뼈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파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 안에는 간단한 설정들이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페이지를 미리 세팅해 놓은 템플릿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어떤 템플릿 파일을 쓸 거냐면요. 옆에 점점점 확장 아이콘을 눌러서 자, ICTPL 001 요 템플릿 파일을 쓸 건데요. 템플릿들 중에서도 3가지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템플릿도 이렇게 종류가 3가지나 있는데 크게는 프로젝트 템플릿 그리고 기본 프로젝트로 나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확장자가 EPT, EPB, ZW9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 권장을 드리는 거는 EPT랑 ZW9을 사용 권장 드려요. 왜냐하면은 EPB는 옛날 9버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EPT랑 ZW9 확장자를 가진 템플릿 파일을 e플랜 기능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맞춤으로 EPT 파일이나 ZW9 파일은 만드실 수가 있는데 EPB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는 EPB 파일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PB 확장자보다는 회사에 돌아가셔서 EPT 또는 ZW9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 템플릿이랑 기본 프로젝트랑은 왜 나눠져 있냐면요. 마스터 데이터라는 거에 포함 유무예요.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간단하게 심볼, 뭐 도각, 보고서 양식 요것들을 마스터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마스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템플릿,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 프로젝트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의 포함 유무에 따라서 프로젝트 템플릿이랑 기본 프로젝트로 나뉘어지고요. ICTPL 001.EPT를 저희는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CTPL 001.EPT 선택해 주시고 열기 또는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적으로 이 프로젝트 만든 날짜 변경하고 싶다 또는 만든 사람 지정 내가 쓰고 싶다 타이핑해서 직접 지정하고 싶다 했을 때 체크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딱히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프로젝트는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인. 프로젝트 속성 대화 상자가 나왔어요. 위에 작업 표시줄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름 쓰여져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속성 대화 상자입니다. 그래서 속성 탭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속성들 확인 가능하고요. 근데 꺼내져 있는 목록 중에 내가 원하는 속성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은 새 파일 아이콘, 요 해 모양이 새 파일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속성 값 지정하고 싶은 거 꺼내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점프를 할게요. 취소를 누르고. 자, 통계 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계 탭은 프로젝트 안에 작성된 페이지들 몇 장이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탭이고요. 자, 구조 탭에서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일반 장치, 터미널 스트림, 등등등등, 인터럽트 지점까지 구조화해서 장치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페이지에 대해서 구조화를 저희가 직접 잡아볼게요. 페이지에 대한 구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옆에 쭉 가서 점점점 확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구성이라는 걸 보시면은 상위 레벨 기능 및 부착 영역이라는 구성 안에 이러한 설정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 상위 레벨 기능 및 부착 영역에 대한 구성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요 세팅 안 쓸 거예요. 저희만의 세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성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세팅 값을 채워 볼게요. 구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옆에 새 파일 아이콘, 구성 옆에 새 파일 아이콘, 요 구성의 이름은 트레이닝이라고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레이닝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값을 쓰시면은 밖에 요 설명란에 보여요.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쓰시면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설명란 적어주시면 되고 구성에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구성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확인. 그래서 저는 설명란에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트레이닝 구성 안에 어떠한 값을 세팅을 할 거냐면요. 저희는 상위 레벨 기능 식별 사용할 거고요. 부착 영역 식별 사용할 거고요. 문서 유형 식별 사용할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요 기능 할당, 상위 레벨 기능, 설치 위치, 부착 영역 요 애들이 어떤 거냐면 각각의 구조 영역 이름인데 요거는 IC 국제표준에서 지정한 구조 영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업하는 거에 위치를 표현할 때는 기능 할당, 기능적인 면은
구조화할 때 기능 할당, 상위 레벨 기능, 위치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판넬은 어디에 있다 라는 거를 구조화할 때 설치 위치, 부착 영역을 사용을 해주시고 문서 유형, 문서별로 어떤 종류인지 카테고리 나눌 때 문서 유형 구조 영역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쓰실 수 있고 회로도 어느 위치에 있는 거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구조 영역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상위 레벨 기능이랑 부착 영역이랑 문서 유형을 사용하고 싶어서 식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 영역을 식별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서 닫을게요. 그러면은 페이지에 트레이닝 구성, 저희가 방금 전에 세팅했던 식별들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서 프로젝트 속성 대화 상자 닫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 영역을 식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식별로 한 구조 영역 안에 구조 이름을 만들 거예요. 저희도 윈도우에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있고 D 드라이브 있고 뭐 X, 뭐 Y, Z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폴더들을 각각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구조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조 영역만 식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거 사용할지 구조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 이름은 프로젝트 데이터에서 구조 식별자 관리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데이터 구조 식별자 관리, 프로젝트 데이터 구조 식별자 관리. 자, 저희가 식별로 한 상위 레벨 기능 보이고요. 부착 영역 보이고 문서 유형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식별을 총 3개 구조 영역을 했잖아요. 상위 레벨 기능, 부착 영역, 문서 유형 총 3개를 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구조 영역은 부착 영역이랑 문서 유형만 쓸 거예요. 그래서 부착 영역이랑 문서 유형 안에다가만 구조 이름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부착 영역부터 저희 상위 레벨 기능은 식별로 했지만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부착 영역부터 정보를 쌓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편에서 부착 영역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부착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 이름을 쌓을 건데 여기에서는 쌓기가 어려워요. 살짝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옆에 목록 탭에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착 영역 옆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목록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 추가를 할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빈 식별자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름이 빈 식별자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하는 역할은 이름이 없는 폴더예요. 이름이 없는 폴더, 그 뜻으로 그냥 빈 식별자, 빈칸이다 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요게 아니라 메인 판넬의 이니셜로 MP라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행을 하나 추가해서 MP라는 구조 이름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새로 추가하는 거죠.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 식별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저희 MP 구조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부착 영역, 오른쪽에 목록 탭, 새 파일 아이콘 누르면 행이 하나 늘어나고 MP라는 구조 이름 지정할 거고요. 업데이트 시켜줘야겠죠. 옆에 적용 버튼을 눌러서 어쩌고저쩌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편집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부착 영역 안에 MP라는 구조 이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문서 유형의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서 문서 유형으로 이동해 주시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문서 유형에 관련된 구조 이름들 보이실 테고요.
자, 이제 구조 이름을 써야 할 건데 문서 유형 어떤 구조 이름들이 있냐면요. 기본교육 PDF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커버, 멀티, PLC, 판넬, 리포트 총 5개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커버, 멀티, PLC, 판넬, 리포트. 그래서 문서 유형 안에 각각의 이렇게 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커버, 멀티, PLC, 판넬, 리포트 총 5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버, 멀티, PLC, 판넬, 리포트. 구조 다 써주셨으면 적용까지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래서 식별로 한 각각의 구조 영역 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 이름, 구조 이름을 지정을 하고 계시고 적용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부착 영역에 구조 이름 MP랑 기본값 빈칸 있고요. 문서 유형도 마찬가지로 커버, 멀티, PLC, 판넬, 리포트 그리고 플러스 기본값인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주셨으면은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종종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차단할게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구조 이름을 만들었으면은 왼쪽에 페이지 탐색기에 프로젝트 이름 아래에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오는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탐색기 이름을 보시면 페이지 탐색기죠. 페이지 탐색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만들어진 페이지를 중심으로 보여줘요. 페이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페이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저희가 원하는 구조 안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구조랑 페이지랑 다 같이 보이겠죠?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경로를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 편한 거,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경로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새로 만드는 것, 페이지에 새 파일 눌러주셔도 되고요. 페이지 탐색기에서 우클릭 새 파일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주셔도 됩니다. 페이지 새 파일, 페이지 탐색기에서 우클릭 새 파일 또는 컨트롤 N. 그래서 편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새 페이지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요 페이지 대화 상자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요 페이지가 어느 구조에 담길지, 어느 구조에 속하게 되는 페이지인지는 전체 페이지 이름 옆에 확장 버튼 점점점을 눌러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페이지 이름 옆에 점점점 확장 버튼 눌러보시면 저희가 식별로 한 구조 영역 보이고요. 그 구조 영역 안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구조 이름이 있겠죠? 문서 유형 구조 영역 안에서 넣어볼게요. 문서 유형이 6개나 되니까. 문서 유형 값셀을 한번 클릭하면은 점점점 확장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 유형 값셀 한번 클릭하고 확장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구조 이름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테스트로 페이지 몇 개 만든 다음에 삭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그냥 페이지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지 이름 메뉴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죠. 도면 번호 시트 번호를 저희는 페이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름 순차적으로 쓸게요. 1번부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멀티 구조 안에 페이지가 생길 테고 1번 페이지겠죠. 확인.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사항대로 전체 페이지 이름에 업로드가 됐어요. 뭔가 값이 업로드가 됐는데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뭔가 기호가 보이고요. end라는 기호가 보이고 멀티, 구조 이름 제가 선택한 구조 이름이겠고 또 기호가 나오고 페이지 이름 요건 제가 지정한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호가 어떤 걸 뜻하는지 잠시 요거를 각각의 구조 영역을 보시면은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버튼 눌렀을 때 기호 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상위 레벨 기능의 구조 영역에서는 능자를 쓰고요. 부착 영역에서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고 문서 유형에서는 end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구조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end 안에 있는 멀티를 쓰고 있다라는 뜻으로 문서 유형 안에 멀티라는 구조 이름에 슬래시는 구분 기호예요. 구분 기호 1번 페이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구조에 대한 내용, 오른쪽은 페이지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유형 여러 개 많이 있는데 해당 페이지 설계하시는 목적에 맞게 페이지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페이지 유형에 따라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설계 목적에 맞게 페이지 유형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지 설명에서 쓴 값은 페이지 탐색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 탐색기에 프로젝트 이름 보이고요. 그 아래에 제가 선택한 멀티 구조 보이고 1번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 설명까지 보셨다면은 저희 11시 5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은 11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